자,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컨텐츠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나는 세상이다.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공모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컨텐츠인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컨텐츠라기보다 테스트 촬영 0번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할 거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왜 찍어요? 네, 대신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각 업계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 계신 대표님부터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름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프터워크 프로젝트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카드 단말기 하고 있는 강형구라고 합니다. 지금 한 14년 정도 제가 카드 단말기 POS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프랜드 대표 윤양우사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업력됐고 오늘 좀 욕먹을 각오로 나왔으니까 좀 낱낱이 좀 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이버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EPD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독자로 촬영 오셨다가 촬영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게 바로 이 강영구 대표님 때문에 저 때문이에요. 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여기는 대표님들이 또 고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들이 알아야 소비자들이 편하게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매장들이 오픈을 할 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준비를 하고 오픈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때 많은 지인한테 물어봐서 소개를 받는 게 사실 좋기는 한데 매장을 오픈할 때 사실 참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주변을 잘 둘러보지 않고 자기가 보이는 거에서 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허점들을 노리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카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네, 대기업들이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통신사 업체들이 선방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새 로봇 서빙기, 서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테이블 오더라던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는 거죠. 통신사에서도 마진을 가져가고 중간에 이제 영업하는 사람 마진 또 가져가고 관리하는 사람은 어차피 저희 같은 대리점이 하는데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주님들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12,200만 원 주고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정말 콘텐츠 잘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런 거구나. 네. 예, 저도 그 전날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을 모시게 된 게요. 소비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좀 돈을 좀 덜 내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저는 끄집어내고 싶어서 정말 욕먹을 각오로 낱낱이 풀어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초대를 해드려가지고 맞아. 네 정말 왜냐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영상 업계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프닝은 요 이야기 서두를 제가 왜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직접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꼭 소비자가 알아야 된다. 하지만 다른 업계들이 오픈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카드 단말기나 포스나 이런 게 너무 말이 많으신 거는 개인 문제 하시는 뭐 할 얘기 많죠. 14년 했으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거래처분들이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신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매장을 오픈하실 때 좀 정신이 없어요. 계약서를 잘 안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비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뭐 임대를 한다거나 렌탈을 한다거나 사용료를 낸다거나 할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할부거든요. 통신사 렌탈을 대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할부 계약서를 쓰는 게 정확하게 할부가 맞아요. 근데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비용이 많다 하는 기구들이나 기계들이나 이런 할부 정책들에는 캐피탈에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할부 렌탈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캐피탈사의 대출 계약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500만 원, 700만 원 뭐 이런 정도는 카드로 긁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할부 렌탈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썼더니 캐피탈이더라.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 제법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라고 치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할부로 알고 있는데 캐피탈을 쓰면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다달이 내면서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캐피탈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구재 할부라 그래서 이게 전체 장비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어치를 캐피탈사에 대출을 받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예 100%. 내가 렌탈비를 내는 게 아니라 대출금의 원리금을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사업자면은 대출로 잡히면 안 좋잖아요. 그쵸. 대출로 잡히면 되죠. 그런 거를 잘 영업사원들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케팅에서 이거 할부 계약서 받아라 하면은 자기는 이 캐피탈인지 할부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받아오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판매를 했는데 그 업체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줘. 뭐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된다. KT, SK, LG 부르면 되죠. 정수기를 했는데 뭐 청호든 SK든 저기 웅진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한테 렌탈비를 내다가 얘네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면 난 클레임을 걸 권리가 있어요. 근데 캐피탈로 넘어가 있으면 이 업체가 서비스를 안 해줘도 나는 캐피탈에 돈을 내야 돼. 안 내면 저기 이제 연체가 이제 채무 불이익이 되고. 네. 전혀 상관없는 계약들이 그걸 플러스로 계약서에 사인을 대리점에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네, 대표님 15만 원씩 내시는 겁니다. 말만 해놓고 자기가 서명을 해버리는 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 서명 대표님 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보고 이걸 또 이제 저쪽에서 임의로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또 법적 처리를 또 해주기도 했었죠. 그 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대신 일하시는 보상은 받으셨나요? 아니 뭐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뭐 힘들다 하시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변경하고 싶은데 뭐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알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까 말씀대로 돈을 안 내도 서비스가 멈추고 문제가 생겼어도 대출이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과 동시에 네. 또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뭔 얘기였지? 거의 뭐 왜냐면 대출 계약은 네. 대출 모집인이나 또 영업사원이면은 대출 인센티브가 나와서 또 그 인센티브를 또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얻어가지고. 그게 이게 약정인 줄 알았는데 대출인 것도 문제인데 대출로 해서 추가 수익을 또 뽑아가는 그런 맞아요. 악성 그런 거네. 보통 그 캐피탈 쪽에서 그런 매구제 할부를 들어가면 한 17% 정도가 더 붙어요. 네. 1,000만 원이면 170만 원이 더 붙어요. 와. 아니 중고차만 사귄 줄 알았더니 더 사귄 거야. 야, 이거 오늘 저 촬영 잘한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네. 매장 오픈하는데 무서운 거 되게 많아요. 네. 약정인 줄 알았는데 대출이다. 자, 처음 이 질문부터 정말 큰 소비자의 알 권리가 나왔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제일 처음 큰 거야. 이거는 약정인 줄 알았는데 대출이니까 합의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건데 마케팅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슨 경우냐면 저도 마케팅 대행사에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 이제 내부 인바운드 마케팅 팀에 이제 총괄을 했던 건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비교점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마케팅 에이전시에 있을 때는 영업을 막 하고자 하는 고객사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주로 계약을 하는 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 계약을 해요. 3개월이든 3개월, 6개월, 6개월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계약을 해가지고 쓰이는 그 비용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실 직원들 월급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좀 더 피해를 본다라는 말씀 드린 게 그거죠. 결국에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그 돈을 받아서 실비로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일하는 월급으로 쓰는데 그 직원들이 일할 때는 또 실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블로거를 모집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뭐 광고비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실비가 발생될 수 있음. 근데 그 비용의 비율이 결국에는 계약 비용을 넘어가거나 계약 비용만큼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고객한테 계약을 하는데 뭐 월 200 계약입니다 했는데 월 200 더 들어가요. 그럼 400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더 나기 위해서는 실비가 이만큼 더 들어야 됩니다. 라는 요구가 들어가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또 알아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행사에다 맡기게 되면 그 돈이 결국은 그 비용이 그 직원들 월급한테 들어가는데 그 월급이 사실은 나쁜 거니까 월급이라면 순수한 건데 그 직원이 결국 루키급이다. 근데 마케팅 회사들은 거의 루키급인 거예요. 직종 전환도 작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력직이거나 이런 분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키급들의 퍼포먼스가 사실은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비용 투입 대비. 네.
블로그를 이렇게 써야지 뭐 노출이 잘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진 않더라고. 그 흐름을.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나 영역이 쌓이면 안 보고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이 10만 원 써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데 대행사라는 에이전시라는 간판이 딱 좋은 곳에 맡기면 잘 회계권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실제로 실비를 내가 이거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50% 거의 반 가격에 있는 본인의 마케팅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케팅 회사를 차린 것도 사실은 종량제 마케팅 부패다라고 표현을 한 게 종량제는 부패하고 좀 그러면 좀 쓰레기가 걸리는 종량제면 뭐냐면 종량제 죄송합니다. 종량제는 쓰는 만큼 내시라라는 거예요. 월계약을 100, 200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드려서 필요한 만큼만 구성을 해서 그거를 쓴 만큼만 내는 게 종량제잖아요. 월계약, 월대행이 아니라 종량제만큼 쓰시는 거라 또 부패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원하는 거를 골라서 쓰실 수 있게 한다. 에이전시 한 군데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는 그거밖에 못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체험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카페에 침투해서 또 이렇게 바이럴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고객사님께 맞는 마케팅들을 골라서 구성을 해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한 번 더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하면 좀 합리적이죠. 새로운 음식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들어보면 그렇게 하려고 에이전시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큰 데다 맡기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할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건데 그러면 보통 이러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돈이 더 들고요, 이건 돈이 더 들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딱 100만 원 월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그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매장하고 비슷한 상황이면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어떤 그치. 제안서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 명인 기업이면은 왠지 맡기면 그만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제 혼자 다 안 드는 되고 게 있는 거죠. 완전히 중고식보다 더한데 이것도? 왜냐면은 완전히 베일 속에 있는 네. 거 기분이거든요. 매일 갔을 때. 그리고 뭐가 제일 좋지? 어떤 마케팅이 제일 좋지라고 생각하시면서부터 함정에 빠지기 시작.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잘 빌드업해 나가야지 이게 마케팅의 효과가 딱 나오는 건데 뭐가 제일 좋지라고 생각하면서 물기계로 돈을 쓰시게 된다. 그리고 마케팅 학계가 참 희한한 게 비쌀수록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싸고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또 마케팅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싼 값으로도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소비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제 브랜딩 컨설턴트를 하는데 같은 결과물인데 500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했을 때 결과가 나빠지면은 500만 원 주고 컨설팅한 거에 대한 욕을 하고 2천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하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대. 그걸 그대로 안 했다. 그만큼 돈을 썼다라는 걸 네. 인정을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인정할 딱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적은 돈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대표님들이 좀 오셨잖아요, 그죠? 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채널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이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케팅 관련해서 영업을 다닐 때마다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해드려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비용을 내고 안 되는 퍼포먼스를 받으시고도 정신 승리하고 계신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 예, 나는 효과 있었어.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 정도 퍼포먼스면은 10분의 1 가격도 가능한 건데. 그 기준이 뭐냐고를 모르잖아요.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얼마를 내야, 예. 그래서 얼마 효과를 내야 이걸 효과 보는 제가 거예요. 생각하는 건 매출의 5%예요. 마케팅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저스트하고 빌드업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비용. 매출의 5%를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네. 일주일에 전화가 얼마나 오나요? 일주일에 전화요? 전화가 어느 업종으로 치면 콜수는 한 달 기준? 한 달 기준으로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 5%면 네. 내가 낸 마케팅으로 낸 금액의 20배를 매출을 할 수 있다잖아.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매출의 5%를 내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마 현재 매출의 5%를 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매출의 5%를 내라는 얘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기대하는 매출이 있고 또 상품을 어디 뭐 이렇게 수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놨어요. 네. 기대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에 해당하는 매출을 다 소화하려면 5%는 쓰는 게 맞다. 그게 저스트하다.
근데 거기에 퍼포먼스를 더 내고 싶으면 10%인데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건 5%다라고 돼요. 충분히 만약에 그걸로도 다양한 플랫폼에 네. 마케팅을 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5%라고 하면은 이걸 또 바로 100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2, 3개월을 쌓아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한 방에 10% 내는 게 더 센 거예요? 아니면 5%씩 쌓아가는 게 더 큰 거예요? 5%씩 쌓아가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는 좋죠. 맞아요. 저도 사실 마케팅 오래 했잖아요. 그래. 벌써 헬스업을 한 16년, 17년 됐는데 제가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돈 써갖고 한 방에 효과를 단기간에 보지 5년 후, 10년 전에 내 사업장을 생각을 하려면 꾸준하게 가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답입니다. 네. 이 중고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고차 되게 투명한 편이네요. 중고차가 되게 좋은 거네요. 자, 자동차 친구 이쪽으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5%를 투자하면 20배를 낼 수 있고, 여기도 지금 이 받고 있는 어떤 부당한 거, 그것만 이게 발상에 진짜 몇백만 원을 아끼는 그거를 더 약간 아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는 좀 다른 개념인 게 사자마자부터 가격이 떨어져요. 값어치가 오르는 차는 거의 없어요. 얼마나 손해를 덜 보느냐 싸움인 시장인 거죠. 저희가 차를 추천해 드릴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걸 알려주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사기꾼 잡는 유튜버들은 많은 거예요. 너 사기 당할 뻔했지? 내가 잡아줄게. 그럼 너 이만큼 괜찮은 거 할 수 있어를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 거꾸로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속아서는 더 많거든요. 개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전 반대로 그럼 그걸 안 당하게 애초에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가 제 지론인 거죠. 그래서 캐피탈 이거 똑같거든요. 저희도 사업체예요. 예를 들어 차를 구매를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이 차가 대출이 발생되면 회사에 마이너스야. 어떤 회사는 이걸 대출을 발생시키면 마이너스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렌트리스가 아니라 대출이면 차 소유는 회사 거야. 재산도 생긴 거고 채무도 생긴 거예요. 내가 지출했고 내가 이만큼 소유를 갖고 있고를 어필해야 되는 회사도 있고 그걸 어필하면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어. 그런 회사한테는 렌트리스를 추천을 해야죠. 근데 거꾸로 렌트리스를 안 써도 되는 렌트리스는 1년 해야 세금 가면 1,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필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있단 말이지, 딜러 중에는. 딜러만의 영역인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불투명해요. 렌트리스는 게다가 P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수료. 할부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 1%에서 2% 정도 딜러한테 주고 딜러가 그거를 감면시켜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받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렌트리스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렌트리스는 0%서부터 12%까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부사에서 받는 이율 이외에 중간 딜러가 자기가 먹는 P를 조정을 할 수. 조정을 할 수. 그럼 그걸 다 소비자에게 지우는 거네? 그럼요. 사실은 소비자 주문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신용이 안 좋아서지 이 딜러 때문이 아니라고 인지라고 넘어가 버린 그 거. 렌트리스사에서 상환 스케줄표나 뭐 어떤 렌트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계약서에 이자율이 없어요. 맞아. 안 써 있어요. 근데. 완전 호구 잡히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꼭 캐피탈사 뭐 어디 전화해서 렌트리스사에 전화해서 내가 그래서 몇 프로 이자를 내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봐도 계산법을 다 꼬아놨어요. 특히 렌트리스는 정확히 몇 프로다가 안 나와. 대략 몇 프로 정도예요. 이렇게 끝나요. 보증금 낸 거, 네. 선납금 낸 거 하면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거기서. 그리고 잔존 가치, 내가 나중에 얼마 내야 될지 이런 거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니까 전체 금액에서 내가 얼마를 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계산이 애매해지는 예전에 저런 콘텐츠도 찍었겠지만 중고차를 사러 가면 이런 경우가 있지. 모닝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롤스로이스까지. 네. 머리가 능력자 아니야? 실제로 그 사람들 여기 같이 일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이 몰라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주제들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건강하게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게 되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아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문제 생기는데? 그거 하려고 모은 거. 근데 핵심 질문을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거 가능합니까? 혹은 뭐 예를 들어 피해갈 수 문제가 있겠냐 이거지. 그렇죠. 예. 우리 선글라스를 낄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매장 지금부터가 제가 모자이크 처리. 매장에서 뭐 포스나 카드 단말을 쓴다 그러면 사실 구매하는 게 제일 나아요.
차라리요? 적정선에서 가격을 한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적정한 가격에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대부분 포스 카드 단말기는 무료로 내가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한 6, 7년 전 이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약정이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 보통 3년 계약이라고 해서 쓰는데 카드 단말기 포스라는 거를 한 번에 돈을 내기 싫으니까 매장 점주 입장에서는 막 매장 오픈하느라 돈을 많이 들였어. 뭐 적게는 뭐 5천만 원, 많게는 뭐 몇 억까지 들여서 매장 오픈하는데 이상하게 카드 단말기 포스 몇백만 원 내세요 이러면 임대료 할게요. 뭐 아까 얘기한 할부 렌탈.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게 전주들이 그런 성향을 비춰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금액을 다 해갖고 네. 단말기 금액을 빼놓은 상태에서 네, 달달이 내는 게 저렴하다라고 인지하는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것보다 아니 그럴 거면 인테리어도 할부로 하지 왜. 단말기 업체들이 할부를 해주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약정 계약을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약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장 오픈하실 때 다들 나는 남들과 달라 성공할 거야. 저도 7년 전에 커피숍 해봤거든요. 저도 상권 분석을 할 줄 아는데도 커피숍 차려놓고 망했어요. 옆에 집이 망하더라도 나는 안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년 약정을 하시는데 희망인 거죠. 잘못되면은 1년 안에 뭐 예를 들어 폐업을 한다. 위약금을 최대 4배까지 내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써요. 카드 단말기 한 대를 50만 원이라 그래서 적어놓고 50만 원에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사죠. 보통 3, 40만 원이 유통이 되는 정책인데 여기 이제 계약서 뒷면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할부 원금의 2배를 부과한다. 뭐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50만 원짜리 카드 단말기를 위약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나는 뭐 넘길 거야, 뭐 이수인계한테 넘긴다거나 뭐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너 군데에서 견적 받아보고 제일 싼 데서 구매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건강한 소비예요. 이쪽 업계에서는 사실은. 누가 바보같이 그걸 사서 쓰냐. 사서 쓰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캐피탈로 넘어갔을 때 책임 안 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저 업체에서 사서 이걸 쓰는데 저 업체가 서비스를 안 해줘. 그럼 자기 문제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장비만 있잖아요. 다른 대리점들. 우리 대리점, 제 대리점뿐만 아니라 저한테 구매를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단말기 제조사에 전화해서 나 이 단말기 갖고 있는데 다른 데서 서비스 받고 싶다. 얘는 서비스 안 해준다. 이러면 얼마든지 서비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이런 항목도 있는 거죠. 본사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에서 물건 샀을 때 서비스 그 판매점에 가서 따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거는 가장 가까운데 로컬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들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네. 주변에 정말 많은 이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자, 음식점 혹은 이제 카드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실 중고차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제일 정직하게 알려줄 수 있는 뭔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는 딜러 아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은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원한다, 차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급한 차면 빨리 알아봐줘야죠. 뭐 매입되는 매물들을 그게 아니라 시간 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상품화 다 돼 있는 풀 가격이 되어 있는 차를 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매입되는 차를 사면 이미 상품화되는 뭐 광택비, 뭐 수리비, 뭐 경정비 한 거, 기름, 오일 추가한 거 다 돈이잖아요.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돼서 들어가고 월 주차비,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월 주차비 다 자기 돈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캐피탈 빌려가지고 이 차 샀을 때 월 내는 이자 이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는 게 이제 매입되는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얼추 비슷한 차 나와서 소개하면 그 상품화 되기 전의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고객한테 나오는 가격. 그래서 우리 수수료 얼마, 수고비 정도 받는 거고 상품화 네가 어디까지 할 거야? 이거 아예 안 할 거야? 안 하면 돼요. 상사 매입돼 있으면 매도비라는 게 또 막 44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안 내도 되고. 근데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게 꿀팁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딜러를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저를 찾으시는데 자동차 친구입니다. 네. 저희는 직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만 저희가 가지고 완벽하게 그 딱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교육이 먼저예요. 저희한테 오시면은 동행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그렇죠. 헤어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딜러를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많이 만나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냥 계약을 먼저 하는 것보다 저희랑 멀리 있으시면 멀리 있으셔도 저희는 가는데 혹시나 뭐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계속 저희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냥 알고 가시라고. 네. 내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약간 느낌. 말하자면 그냥 전화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 차 괜찮은 거예요. 이것만 하셔도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차는 안 속을 수 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썼어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영업 꿀팁이네. 네. 그러니까 계약서 썼다고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면 그렇죠.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경찰서에 계약서 쓴 상황에서 사기 같으면 경찰서에 얼른 연락해가지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떤 어떤 서비스를 잘 이용했다고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소비자들이? 저도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이 호구잡기가 너무 심한 이 업계에서 호구를 안 잡히시려면 보통 근데 네. 이제 블로그가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앞전에 이미 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네, 그죠? 한 번만 있을까요? 호흡.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조심승리하시고 또 넘어가시고 이러지 마시고 근데 100이라고 보면은 한 제가 볼 때 7, 80은 다 제대로 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라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만 정직하고 다 그렇다가 아니라 한 개 중에 한 20% 정도 되는 분들은 소비자께 제대로 된 안내를 드리지 않고 계속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되게 좋게 얘기하시면 20%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반이라고 합시다. 제가 볼 때 반도 많이 받았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좀 호구나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셨을 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건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은 부분을 하시고 싶으면 어쨌든 저희 애프터 워크 프로젝트에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든 잘 컨설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꼭 저희 거를 계약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피해 받으실 거 미리 구제해드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저는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중고차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진정성으로 나갔을 때 먹히더라 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거든요. 본인이 돈 내고 쓰는 건데 마케팅 업체가 값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라는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데 뭐 추가 비용이 나오더라도 내가 가용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시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된다라고 되면 그건 확실히 끌고 가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못한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게 독소 조항이 돼서 근데 결국에는 그걸로 본인들이 이제 간을 보는 네. 게 되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얘네들도 오픈을 못하는 걸 그래서 계약서를 먼저 주라 샘플을 주라 하는 게 먼저 뭐냐면 거기에 뭐 블로그 체험단이다 요새는 그런 게 또 많아요. 전화 엄청 오거든요. 전화 와서 매출 보장해드립니다. 저희가 매출 보장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저희 무료다. 맞아. 왜냐면 나중에 인터뷰만 해주시면 된다. 맞아. 이게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근데 거기에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블로거가 모집 안 될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이 한 줄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원래 10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추가로 모집하려면 원고비를 더 내야 됩니다. 해갖고 10,000원씩 더 받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영업사원 인센티브 들어. 그게 또 전화를 그러고 어떤 되게 목소리가 갸냘픈 한 목소리 톤으로만 따지고 한 3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라가고 있는 광고 중에 이렇게 전화 와요. 그 사람, 그 정보. 아니, 또 네이버 플러스에 등록을 했는데 그 정보 누가 뿌리는 거예요? 왜 전화가 자꾸 네이버 정보에 올라가면 그 사업자 그 번호를 관리하는 그쪽에 등록이 되고 그 사이트에 떠요. 그러면 그러면 신규 가입 이렇게 하면서 그거 떠요. 그거 떠요. 바로바로 전화. 바로 그 등록이 되자마자 떠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건데 길게 통화하지 마시고 계약서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내주세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여기서 우리가 추가 비용을 안 내면 일이 안 돌아가는 구조가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점주님께서 대표님께서 지금 추가 비용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못해서 지금 안 돌아가는 게 되거든요. 이게 참 진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당하고 소비자들이 호그 소리 듣고 고객님 소리 듣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낚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가격도 오픈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달라.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사실 윤 대표님하고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와 진짜 나랑 내 업계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듣고 저는 사실 이런 물론 영상을 많이 볼지는 몰라. 하지만 꾸준히 남고 영원히 남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클로징을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저도 멘토님께 배운 이야기인데, 시력 차이가 실력 차이다.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가 다 발품 팔아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이에요. 꼼꼼하게 더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당해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오늘 저도 시력이 안목이 넓어지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이거 아예 몰랐던 맞아요.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몇 분이 볼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복 받았다. 왜냐면은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알아야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키워딩으로 검색해서 그거 정보 습득하면 되니까 여기저기 갖고 가시고 본인 선택으로 온가족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목을 또 키워나가시는 또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력 차이가 실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비자로서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